이사 트럭이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자 정은주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짐들이 낯선 집 마당 한쪽에 쌓여 있었죠. 단독주택 대문 앞에 서 있는 은주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시댁 생활이었습니다. 너 뭐하고 서 있어?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 박말순의 목소리가 마당 너머로 들려왔어요. 은주는 재빨리 고개를 들고 힘껏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들어갑니다. 말순은 마을에서 유지로 통하는 인물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들을 키우며 집안을 일궈낸 여자였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체면과 가문을 중시하는 성격 탓에 마을 어른들도 그녀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했어요. 은주는 짐을 정리하며 시어머니가 쓰는 방 옆 작은 방을 둘러보았어요. 창문은 작았고 벽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죠. 그래도 은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저녁 무렵 마을 이웃들이 하나둘 들르기 시작했어요. 김이모와 최 씨 아줌마는 대문 앞에서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말순이 언니 며느리가 참 세련되게 생겼네요. 김이모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칭찬보다는 평가의 기운이 더 짙었어요. 요즘 도시 여자들은 다 저래.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손은 귀한지 몰라. 최 씨 아줌마의 말에 김이모가 피식 웃었죠. 은주는 그 웃음소리를 부엌에서 들으며 접시를 닦는 손을 멈췄어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시에선 저런 며느리 흔하대요. 하지만 여긴 시골이잖아요.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마당을 넘어 은주의 귀까지 스며들었어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은주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준비했어요. 말수는 밥을 뜸들이는 시간까지 까다롭게 따졌죠. 국은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아야 했고 반찬은 3가지 이상 올라가야 했어요. 은주는 메모장에 적어둔 내용을 보며 하나하나 맞춰갔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가 왜 이렇게 쉬어? 말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은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꺼내드릴게요. 다시 꺼내긴. 이미 입에 댔는데 무슨 소용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방으로 들어갔죠. 손이 떨려 찬장 문을 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남편 김도연은 그날도 일찍 출근했어요. 은주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지만 도연은 구두를 신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죠. 어머니한테 잘해드려.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응, 조심해서 다녀와. 은주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어요. 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어요. 며칠 뒤 시댁의 첫 제사가 다가왔어요. 말수는 며칠 전부터 상차림 준비를 지시했죠. 은주는 레시피를 찾아가며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어요. 손끝이 까질 정도로 일했지만 말수는 한 번도 만족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 나물 간이 안 맞았어. 다시 해. 생선전은 너무 두껍게 부쳤네. 기름기만 잔뜩이야. 은주는 묵묵히 다시 만들었어요. 항의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제사 당일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은주는 제사상을 완성하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렸죠. 하지만 제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국 맛 좀 봐.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친척들이 일제히 은주를 바라보았어요.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끓여 올릴게요. 다시 끓이긴 뭘 끓여. 이미 제사상에 올렸는데 어떡하라고. 말수는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은주를 꾸짖었어요. 친척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죠. 은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은주는 홀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은 차가운 물에 담겨 있었지만 가슴은 그보다 더 차가웠죠. 그날 밤 도연이 돌아왔을 때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 역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손님일 뿐이라는 걸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이네 며느리 눈치가 없다더라.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린대. 도시 여자라 그런가 봐. 은주는 그 소문을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마을 골목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은주는 그저 웃으며 인사를 건넬 뿐이었어요.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혼 생활 반년이 지나자 말순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어요. 은주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감시 대상이었죠. 빨래를 개는 방식, 냉장고 정리하는 순서, 심지어 머리를 묶는 모양까지도 지적받았습니다. 은주는 점점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은주는 마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일주일에 사흘, 오후 몇 시간만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동네 카페에서 조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말수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날카롭게 은주를 쳐다보았습니다. 카페? 네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네,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집안일에는 지장 없게 할게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 집안 며느리가 카페에서 커피 따르는 게 말이 돼?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당장 그만둬.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도연이 돌아오자 은주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주야, 어머니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 도연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어머니 성격 알잖아. 지금은 어머니 말 따르는 게 낫다고. 은주는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자신을 향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바람뿐이었죠.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 알바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은주는 아들 서준을 낳았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은주를 맞이한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말수는 아기를 안아보더니 곧바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죠. 왜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거야? 너무 헐렁하면 안 돼. 분유는 이 브랜드로 먹여. 내가 알아봤으니까.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아이인데도 육아의 주도권은 시어머니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서준이 돌이 지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말수는 서준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서준아, 너는 내 엄마 닮으면 안 돼. 알겠지? 은주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서준은 아직 의미를 모르는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 은주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서준 앞에서는 억지로 웃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도연이네 며느리 요새 왜 저래? 최 씨 아줌마가 김이모에게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은주가 장을 보러 나온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없고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말순이 언니가 워낙 세니까. 며느리 참 불쌍하다. 그 말은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며칠 뒤 말수는 그 소문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남들이 다 내 탓하더라. 내가 며느리를 못 살게 군다고. 내가 제대로 하면 내가 뭘 하겠어.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은주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즈음 회사에서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집에 오는 시간은 더욱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가는 날이 많았죠. 은주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은주야, 지금 승진이 코앞이야. 조금만 참아줘. 집안일은 내가 좀 알아서 해줘. 나도 힘들어. 어머니가 매일 나한테 알아. 근데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 미안해. 도연은 그 말을 남기고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은주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죠.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 잠든 밤 은주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죠. 은주는 그 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것이었죠. 그것은 냉정한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건 한밤중이었어요. 은주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 깜짝 놀랐죠. 손바닥에 닿는 체온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은주는 서둘러 해열제를 먹이고 미온수로 몸을 닦아주었어요. 하지만 열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죠. 새벽녘 서준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은주는 잠옷 차림 그대로 서준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서준은 그대로 입원하게 되었죠. 의사는 바이러스 감염이니 며칠 지켜보자고 했어요. 은주는 서준 옆 간이 침대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말순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말순의 표정은 차가웠죠. 은주는 피곤한 얼굴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말순은 은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준의 침대로 다가갔어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곧바로 은주를 향해 돌아섰죠. 엄마가 제대로 챙겼으면 애가 이렇게 됐겠어? 뭘 먹였길래 애가 이 지경이야? 은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눈도 붙이지 못한 상태였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바이러스? 그게 다 엄마가 못 챙겨서 그런 거야. 옷을 얇게 입혔든지 찬 거 먹였든지.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병실 밖에서 지나가던 간호사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았죠.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진을 돌던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특별히 잘못 챙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의사가 나가자마자 다시 은주를 향해 말했죠. 의사가 뭘 알아? 엄마가 조심했으면 안 걸렸을 거야. 은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순이 병실을 나간 뒤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은주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죠. 옆 병실 보호자들도 복도에서 속닥거렸어요. 벽이 얇아 소리가 다 들렸던 거예요. 은주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잠들어 있었고 병실은 고요했어요. 은주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사흘 뒤 서준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식탁에 나가지 않았어요. 서준과 단둘이 방에서 밥을 먹었죠.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은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오랜만에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은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수진아, 나 너무 힘들어.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젠 내 인생을 살 때가 된 것 같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지만 서준도 있고 남편도. 그게 내 인생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잖아?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려봐. 네가 좋아하던 거 있잖아? 은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말은 은주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은주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뒤 은주는 마을 공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작은 공방이었죠. 일주일에 사흘, 오전 시간만 일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말순에게도 도연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마을 사람이 말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순이 언니 며느리가 공방에서 일한다던데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도연을 불렀습니다. 은주가 나 몰래 공방에서 일하고 있더라. 이게 말이 돼? 집안 망신이야, 집안 망신.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죠. 어머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그만두게 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날 밤 도연은 은주와 마주 앉았어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은주야, 왜 공방에서 일하는 거야? 어머니가 엄청 화나셨어.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해. 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 가정이 먼저야. 가정? 난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야.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은주의 말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침묵이었죠. 그날 이후 부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은주는 공방 일을 계속했고 말수는 은주를 아예 외면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서준만이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죠.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집을 나온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서준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설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몇 가지 짐이 전부였죠. 은주는 마을 버스를 타고 인근 도시로 향했어요. 수진이 알아봐준 작은 원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원룸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방이었죠. 은주는 서준을 안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제 우리 둘이서 살 거야. 괜찮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무언가 달라진 걸 느끼는 것 같았죠.
은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 찾아왔어요. 원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죠. 은주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은주야, 들어가도 될까? 짐 가지러 온 거면 없어. 다 두고 나왔어. 도연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난 돌아가지 않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럼 서준이는? 서준이도 아빠가 필요해. 서준이는 나랑 있으면 돼. 당신은 어머니랑 사는 게 더 편하잖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주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이었죠. 도연은 결국 돌아섰고 그 뒷모습을 보며 은주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은주는 절망스러웠지만 주저앉지 않았어요. 수진이 격려하며 함께 카페를 준비했죠. 작은 가게였지만 은주가 직접 인테리어를 꾸몄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를 다시 칠하고 벽에는 손으로 그린 그림을 걸었어요. 창가에는 화분을 놓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한 달 뒤 카페 문을 열었어요. 첫날은 손님이 없을까 걱정했지만 오전부터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은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어디서 배웠어요? 은주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었어요.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SNS에 사진과 후기를 올렸죠. 시골 감성 카페라는 해시태그가 붙었어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일주일 만에 카페는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어요. 서주는 카페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죠. 손님들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고 은주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밤이면 서준과 단둘이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은주야, 도연이네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사업이 완전히 망했대. 시어머니가 무리하게 투자하라고 해서 빚만 잔뜩 졌다던데. 은주는 말없이 전화를 듣고 있었어요. 수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집도 넘어갔대. 도연 씨는 회사도 그만뒀고. 은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말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은주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도연이었어요. 그 옆에는 말순이 서 있었죠. 두 사람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의 옷차림은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고 도연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은주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손님에게 커피를 내렸죠. 도연과 말순은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은주는 그들의 뒷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서준이 잠든 뒤 혼자 창가에 앉았어요.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시댁에서의 날들, 말순의 날선 말들, 도연의 무관심.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복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별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분노도 슬픔도 아닌 것이었어요. 그것은 평온에 가까웠습니다. 은주는 내일 아침에도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서준과 함께 웃을 거예요. 그것이 은주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은주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가 고개를 들자 문 앞에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말순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깨끗하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지쳐 보이는 노인일 뿐이었죠. 말순은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며 들어섰어요. 손님 한 명이 지나가자 말순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혹시 도연이라고 아세요? 제 아들인데. 손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팔을 빼며 고개를 저었어요. 말순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죠.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직원 지연이 은주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사장님, 저분 어떻게 할까요? 은주는 잠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괜찮아요. 제가 가볼게요. 은주는 커피 한 잔을 내렸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잔을 들고 말순에게 다가간 은주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말순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올려다보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은주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놓았죠. 드세요. 말순은 커피잔을 바라보았어요. 손을 뻗었지만 떨림이 심해 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카페 안 손님 몇 명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저분 누구예요? 뭔가 사연이 있나 봐. 은주는 그 소리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카운터로 돌아가 계산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깨끗한 종이 위에 카페 명함을 올려놓았죠. 명함에는 은주의 카페라는 글씨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은주는 그것을 말순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말순은 명함을 내려다보았어요. 손을 뻗어 명함을 집었지만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인 것 같았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죠.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미소였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말순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지만 말순은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명함을 움켜쥔 채 앉아 있었죠. 손님들은 더 이상 수군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가며 조용히 말순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았어요. 말순은 카페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녁이 되고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어요. 지연이 문을 잠그려다 밖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아까 그분 아직도 밖에 계세요. 은주가 나가보니 말순은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몸을 웅크린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은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용히 말순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죠. 말순은 잠결에 몸을 움찔했지만 깨어나지 않았어요. 은주는 뒤돌아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는 동안 은주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도 연민도 아닌 무언가였죠. 그것은 어쩌면 체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서준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카페 앞 벤치에는 홀로 잠든 노인이 있었어요. 담요 아래에서 명함을 꼭 쥔 채로요. 거리는 조용했고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도연이 들어왔어요.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푸석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은주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폐렴이래.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주야, 미안한데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나도 지금 상황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주는 여전히 침묵했죠.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와 인사를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은주는 카페를 지연에게 맡기고 밖으로 나갔어요. 병원 원무가 창구 앞에 섰을 때 은주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병원비 내역서를 보여주었죠.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납부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며느리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납을 처리했어요. 은주는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다시 카페로 찾아왔어요. 원무과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된 모양이었죠. 은주야, 내가 병원비를. 됐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정말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다 지난 일이야.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카페를 나갔어요. 은주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 뒤 은주는 병원을 찾았어요. 말순이 입원해 있는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죠. 병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예전에 강단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저 연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은주는 병실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말순은 은주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할 말을 찾지 못해서인지 알 수 없었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을 들어 은주를 향해 뻗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 닿지는 않았어요. 그 손은 공중에서 힘없이 떨어졌죠. 은주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순은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은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은주를 본 간호사는 고개를 가볍게 숙였죠. 며느리분이시죠?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어요. 은주는 잠시 멈춰 섰어요. 간호사의 말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며느리.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이제는 그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죠. 네, 감사합니다. 은주는 작게 대답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볐어요. 은주는 그 사이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준이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서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응, 잠깐 볼일 보고 왔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가리켰어요. 엄마, 해바라기 봐. 엄청 크게 피었어. 은주는 창가로 다가가 해바라기를 바라보았어요. 화분에 심은 씨앗이 자라 노란 꽃을 피운 것이었죠. 햇빛을 향해 활짝 핀 꽃잎이 눈부셨습니다. 은주는 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그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해바라기처럼 자신도 햇빛을 향해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과거는 뒤에 두고 앞만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은주는 서준과 함께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무거움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은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 하루를 은주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순이 세상을 떠난 건 그 뒤로 3주 후였어요. 새벽녘 병원에서 도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했죠. 도연은 혼자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병실은 고요했고 말순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적한 곳에 마련되었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 몇 명과 마을에서 온 사람 둘뿐이었죠. 영정 앞에는 젊은 시절 말순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단정한 한복을 입고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찾아온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도 제대로 답례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했어요. 장례식장 밖에서 은주는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뒷좌석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은주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작고 소박했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장례식장 입구 안내 데스크에 봉투를 건넸죠. 죄송하지만 이걸 상주분께 전해주시겠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은주는 그대로 돌아서서 차로 돌아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직원이 도연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상주님, 이거 전해달라고 하시던데요. 도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메모 한 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깨끗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제 놓아드리겠습니다. 도연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어린 도연을 안고 있었어요. 말순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보며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사진을 조심스럽게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는 카페 메뉴판을 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메뉴 마지막 줄에 용서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사장님, 이 메뉴 이름이 특이하네요. 어떤 커피예요? 진한 블렌드예요. 깊은 맛이 나는 커피죠.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커피는 말순이 생전에 좋아하던 것이었어요. 은주가 시댁에서 몇 번 말순에게 내드렸던 그 맛이었죠. 첫 주문이 들어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용서 한 잔 주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원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내렸어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말순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 웃고 있던 그 얼굴이었죠. 커피가 완성되자 은주는 잔을 들고 손님에게 건넸어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한 모금 마시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거 정말 깊은 맛이에요. 뭔가 따뜻한 느낌도 들고요.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손님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은주에게는 특별한 커피였습니다. 그날 이후 용서는 카페의 단골 메뉴가 되었어요. 은주는 그 커피를 내릴 때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죠.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용서의 기도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서준이 물었어요. 엄마, 용서가 뭐야? 은주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말이야, 무거운 걸 내려놓는 거야. 그래야 가벼워지거든. 그럼 엄마도 뭔가 내려놨어? 응, 엄마도 내려놨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속 무거움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은주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더 내렸어요. 용서였습니다. 혼자 앉아 천천히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은주는 잔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어요. 카페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택배 기사가 작은 소포 하나를 가져왔어요. 은주는 소포를 받아들고 발신인을 확인했죠. 도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소포를 카운터에 놓고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며느리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은주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은주는 편지를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졌구나. 평생 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착각이었어. 은주는 숨을 고르며 다음 줄을 읽었어요. 너에게 한 말들이 자꾸 떠오른다. 날카롭고 차가웠던 그 말들.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 알 것 같아. 나는 내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시였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죠.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 내 자존심이 너무 강했나 봐.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 비겁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었어. 고맙고 미안하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마지막 글자는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던 걸까요? 아니면 눈물이 떨어진 걸까요? 은주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어요. 원두를 갈고 물을 내리고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었죠. 용서 한 잔이었습니다. 커피를 카운터에 놓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먼지 하나하나까지 빛나 보였죠. 그때 유치원 버스가 멈춰 섰어요. 서준이 가방을 메고 내렸습니다. 은주를 보자 손을 흔들며 달려왔죠. 엄마, 서준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은주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응,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해줬어. 정말? 우리 서준이 최고네. 서준은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어요. 해바라기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노란 꽃잎이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죠. 엄마 줄 거야. 은주는 그림을 받아들고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서준아. 여기 벽에 붙여놓을게. 은주는 서준의 그림을 카페 벽에 붙였습니다. 그 옆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상처도 사랑도 결국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은주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서준은 뒷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잊지는 않겠지만 매일 꺼내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저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두기로 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벨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중년 여자 손님이 들어왔죠. 어서 오세요.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손님은 메뉴판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용서가 뭐예요? 진한 블렌드 커피예요. 깊은 맛이 나지만 뒷맛은 부드러워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원두를 갈고 물을 붓고 천천히 추출했습니다. 그 과정이 은주에게는 명상 같았어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이었죠. 커피를 손님에게 건네며 은주는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면 더 좋아요. 손님은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어요. 정말 좋네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은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손님도 따라 웃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은 여전히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서준이 숙제하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잔을 닦았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켰죠. 그것이 더 큰 승리였어요. 상처는 아물었고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평온과 감사뿐이었어요. 카페 문이 다시 열렸어요.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은주를 짓누르지 않았어요. 은주는 자유로웠고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해바라기처럼 햇빛을 향해 활짝 핀 은주의 삶. 그것이 바로 진짜 복수였습니다.